자, 그동안에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서 그리고 같이 하고 있는 어니스타 주식 메이드업 채널에서 종목 수를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몇 차례 했었죠. 소위 말하는 백화점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 얘기가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펀드 매니저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펀드 매니저 분들이 쓴 책들을 보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위대한 펀드 매니저들, 예를 들면은 뭐 피터 린치 같은 그런 사람, 아니면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소개시켜 드렸던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를 썼던 랄프 웬저 같은 그런 분이 쓴 책을 보면은, 뭐 그런 분들은 종목 수가 많아요. 뭐 한두 개, 뭐 10개, 20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기업을 샀고,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했다.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들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종목에 몰빵하는 것보다 뭐 10개, 20개, 30개든 좋은 기업들을 분산해서 고루고루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이 나중에 뭐 어떤 것들은 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크게 상승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겠거니 하고서 이제 좋은 종목을 많이 고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 대고 백화점 매매를 하지 마세요, 종목 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는 좀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야, 너가 뭔데 그렇게 하라는데, 난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종목을 많이 하지 말래,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몇 개 정도를 가져가는 게 좋을지 뭐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말이 다 진리는 아니고 사실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경험해 본 바 주식하는 분들이 이런 형태로 종목을 늘려가다가 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본인의 이제 지금 현 상황, 현 계좌 상태를 돌이켜 봤더니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에 조금 해당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좀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진짜 내가 주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게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종목 수가 몇 개가 적합하냐, 이거는 진짜 좀 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라는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는 가져가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나는 주식 하나만 딱 관리해 나가기도 좀 벅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수익을 낼 수 있어, 두 개를 했더니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하나의 주식에 좀 올인을 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트레이딩을 하든 투자자 관점으로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든 종목 하나로만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이제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그 종목이 아예 잘못되는 경우, 상장 폐지가 됐거나 뭐 그렇게 돼서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에 대안이 없잖아요. 내 모든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종목 하나가 잘못되면은 나는 그냥 파산,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이제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종목 하나로 몰빵 투자를 하는 거는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좀 경우의 수가 좀 작은 게, 그런 리스크는 되게 작은 게, 그 하나에 하는 사람이 그렇게 허술하게 종목을 고를까?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극단적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종목 하나에 몰빵을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보다는 더 실제로 더 많이 우리에게 노출이 되는 리스크 상황이 뭐냐면, 종목 하나의 움직임이 마음에 안 들게 흘러갈 때입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관점은 되게 다양한데, 어떤 경우에는 종목 하나를 사서 내가 이 종목이 뭐 5년, 10년 얼마가 됐든 간에 좀 크게 올라서 내가 수익을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건데, 대부분 주식하는 분들은 그렇게 주식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좀 고수익을 빠르게 내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산 그 주식이 좀 너무 늘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 적정한 기간 안에 이렇게 흐름이 있다가 나에게 수익을 주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종목을 하나로 딱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진짜, 이 주식이 진짜 좋은 주식이더라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도의 목표 주가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이 마이너스 리스크도 오로지 다 그대로 때려 맞아야 되니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하나에 투자를 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종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새로운 종목에 눈이 가고 새로운 종목을 발굴을 하게 돼서, 자, 얘는 기다리면 일단은 좀 될 것 같다, 일단 좀 믿고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자, 그럼 새로운 종목을 지금 내가 새로 공략을 해서 여기서 조금 더 빠른 수익을 노려봐야겠다, 얘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종목을 하나를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지금 산 주식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수익이 나면 얘 빨리 팔아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두 개에서 끝나지 않죠. 얘도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막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얘네 둘 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또 새로운 종목을 또 골라서, 얘네 둘은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지만 새로운 종목을 또 올라가는 거에 한번 베팅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 또 종목을 또 선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3개의 종목이 되는 거고, 이게 또 이제 얘가 또 잘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땡큐고, 얘 물려있던 것들도 이렇게 좀 다시 올라가서 뭐 보합권에서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익절을 하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큰 수익을 내고 나온다든가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세계 안에서 잘 굴러갈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종목을 애초에 좀 잘못 선정을 하고 주식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이 세계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시 하나를 또 추가를 하게 되죠. 4개가 되죠. 4개도 어느 순간 다 물리는 상황이 나오고 5개가 되고 5개도 다 물리는 상황이 되고 6개가 되고 7개가 되고, 그래서 몇 개까지 되는 건데 정말 100개도 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클럽에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주식한 지 2, 3개월 됐다고 하는데 종목수 20개, 30개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을 막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우리 주식 문화가 진짜 문제인 게 무료 추천주,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리딩, 주식 카톡방, 뭐 이런 데서 이제 막 종목들을 좋아 보인다고 하는 거를, 이거 이제 갑니다 하는 것들을 계속 뿌려대니까 좋아 보여요. 또 보면은 그래 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거니까 이라는 생각에 별 그렇게 그 고민 없이 잘 되겠지라는 그런 희망 가득한 생각으로 그 종목을 하나 매수하다 보면은 정말 주식한 지 1개월, 2개월, 뭐 3개월 된 분들이 종목수가 막 2, 30가지가 되는 경우가 막 허다한데, 이게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이거 안 되면은 요게 이제 되겠지, 이거 안 되면 이게 되겠지, 안 되는 애들도 언젠가는 되겠지, 기다리면 되겠지, 존버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종목수를 늘려가는 그런 선택을 하다가 잘못되는 케이스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주식이 망하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 주식이 왜 이런 식으로 망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조바심이죠. 내가 진짜 좋아 보여서 선택한 이 주식이 당장 수익을 나에게 주지 않을 때, 마이너스로 향해 갈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기에는 이미 조금 늦은 것 같고, 근데 수익은 내고 싶은 그런 조바심이 있을 때, 지금 당장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을 또 골라서 그걸 하고, 또 지금 당장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을 골라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목수가 20개, 30개가 되는 건데, 자, 이런 상황이 돼서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왜 정신을 못 차리냐? 야, 저기 랄프 벤저, 피터 린치도 주식을 100개를 했대, 50개씩 막 했대,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좀 몇 개 없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저기 잘하는 사람들,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뭐 20, 30개, 50개 이렇게 많이 한대,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게 한대, 그럼 나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죠. 이 사람들은 정말 그 가치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기업 가치를 보고서 이게 10년이 가도 안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신 언젠가는 나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 기업의 성장에 베팅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좋은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넓게 깔아두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운용하는 자금이 최소 몇천억이란 말이에요. 몇백억, 몇천억이 되는 그런 거액의 자금을 굴리는 사람이 한 종목, 10종목, 2종목, 3종목 이런 식으로 작은 종목에 작은 주식수에 다 베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식수가 많아지는 건데, 지금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는 많은 분들은 킥해봐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많아봐야 뭐 몇 억대 이렇게 하시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주식을 뭐 20, 30개를 한다, 30, 40개를 한다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몇 개 정도를 가지고 가는 게 좋아? 다시 말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제 꼭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먹는 게 좋고요. 그게 누군가는 하나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5, 6개, 7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을 재테크 차원에서 한다던가 아니면 좀 주식 뭐 중수 정도 되더라도 막 주식에 막 전문적인 프로가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주식 수가 뭐 7, 8개 된다? 10개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거는 관리의 범위를 좀 벗어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관대하게 생각해서 한 10개 정도 되면은 그거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10개의 주식이 동시에 막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관리는 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내 계좌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10개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좀 제한을 드리면은 한 5개 정도 미만으로 잡고서 주식수를 잡아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말을 못 지키는 이유는 5개가 다 물려있는 상황일 때 돈은 있어. 계속 월급을 받아서 돈은 계속 생겨요. 근데 5개가 다 물려있어. 근데 나는 주식해서 수익을 좀 만들어내고 싶어. 아니면 이제 전업처럼 생각해서 나는 지금 전업이기 때문에 5개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그냥 손 빨고 있을 수 없다. 또 종목을 또 공략을 해서 수익을 빨리 만들어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더라도 이 5개 안에서 주식을 해결해 보는 그 습관을 먼저 가져보는 게 좋아요. 좋아요가 아니라 이건 그냥 필수입니다. 우리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5개를 능동적으로 뭐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안 좋고 좋고 뭐 이런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5개의 종목들을 유기적으로 관리해서 내 계좌가 플러스로 이렇게 쌓여가는 그것들을 내가 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주식을 하고 있구나,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몇 개가 될지 모르게 막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냥 기다리면 오르겠지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다면요 기다리면 안 올라요. 이 주식은 떨어질 때는 시장의 영향으로 모두 다 떨어지는 습성이 있고 올라갈 때는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에 몰려서 올라가는 성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스크는 커지는 겁니다. 물론 분산이 되기 때문에 한 방에 다 망할 이유는 없지만 천천히 잠식이 돼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게 잠식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계속 이 위로 상향으로 만들어주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좋은 종목을 골랐다로 끝나지 않을 문제여서 제 유튜브에서 항상 관리입니다. 잘 안 될 때 그냥 계속 물타기 하지 마세요. 잘 안 된다고 해서 새로운 종목 사서 뭐 하지 마세요. 그 하나의 종목을 잘 관리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거나 플러스로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건데 그러려면 애초에 출발선부터 종목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알겠어 나도 한번 그러면은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5개 미만으로 한번 가져가 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약속을 한다고 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주식을 관리하고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주식 막 요즘에 뭐 방산주가 좋대, 뭐 대북주가 좋대, 뭐 무슨 질병 관련주가 좋대, 바이오 뭐 그런 것들이 좋대, 보안 관련주가 좋대, 다 소용없어요. 일단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와도 내가 관리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100% 수익은 아니어도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능동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도 이제 제 영상의 주제는 우리가 왜 주식을 공부해야 되는가 라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주식을 공부를 한다는 거를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주식을 고르는 눈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거는 우리가 주식을 공부하는 거에 1챕터 1입니다. 챕터 1 챕터 1, 2, 3, 4, 5, 6, 7, 8, 9, 10, 20, 30까지 있다고요. 이 30 챕터에서 첫 번째 챕터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좋은 주식을 고르는 눈,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 이거는 첫 번째 챕터고, 그 다음 뭐 시장의 흐름, 뭐 여러 가지 지표, 뭐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지표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종목을 골랐을 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운영적인 면들, 뭐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하고 분할 매도는 어떻게 하고 한 종목을 했을 때, 두 종목을 했을 때, 세 종목을 했을 때, 네 종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 자금이 들어가서 분할이 돼야 되고 내 현재 여건, 내가 돈을 얼마 버는 상황에서 이런 몇 개 종목을 가져가는 게 좋으며 내가 여윳돈이 얼마 있을 때 몇 개 종목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개인적인 환경에 대한 공부까지 그리고 뭐 심리적인 부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전히 나는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어떤 주식이 오를 주식인지 궁금하다? 그러면요 우리 학창시절에 공부 되게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죠? 참고서를 피죠. 그래서 의욕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챕터에서 힘들어서 담배 한 대 피고 오고
힘들어서 좀 뭐 게임 좀 하고 다시 앉아요. 머리가 다시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챕터를 보고 이거 반복하는 분들 있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공부 하나도 못하고 시험 기간에 그렇게 하고서 눈은 팅팅 불어가지고 잠 못 잤다고 하는데 시험을 망치는 케이스. 이런 분들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주식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종합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종합적인 공부를 단순하게 뭐 시장을 보는 눈,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 재무제표 보는 법, 뭐 뉴스 보는 법,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그에 관련된, 제가 그래서 심리학 얘기도 하는 건데 심리적인 부분도 필요한 거고,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 주식 잘 골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주식을 사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좋은 주식이 얹어진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뭐 제 채널이나 뭐 같이 하고 있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채널에서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고 있고요.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몇 개를 가져가는 게 좋은지도 스스로 좀 결정해서 정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 관점으로 그냥 좋은 얘기 해주네 흘려듣는 게 아니라 이제 내게 될 수 있도록 훈련도 하고 성장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뭐 이 유튜브도 하고 있고, 투자 클럽이란 것도 하고 있고, 네이버 카페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라는 카페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